네가 잘 아는 그녀는 중국 정치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정치의 큰 스타들과 정치계의 무명 영웅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는 멍청하게 그들의 불쌍한 입에 알 수 없는 식물 명칭이 있는지, 누구의 관직이 크고 누구의 관직이 작은지, 누가 승진하고 또 누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가? 이번 프로그램은 정치국 위원들의 직무 권리와 영궁 좌색을 널리 보급한다. 당대 중국의 정치 체제는 명목상으로는 의회의 정치를 실시하고 실질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이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민주 집중 집체 지도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위원회 제도이다. 중공의 최상위 정치 구조에서 권력은 4층으로 나뉘는데, 각각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이며 보통 5년마다 중공제엔 대회라고 약칭한다. 이른바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뇌물에 참여하는 인원의 출처가 광범위할수록 합법성을 가진다. 중공 전국 대표 대회는 중국 공산당 당내 권력의 합법성의 최고 출처로 만든다. 대회는 중앙위원 및 중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예를 들면 작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전체 회의를 거행하며 회의 명칭은 모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다. 전체 회의는 총서기를 포함한 당내 직무를 선거 또는 파면하거나 중공중앙 정치국 성원을 개선할 수 있다. 회의 결의는 전체 회의 공보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유명한 중앙위원 전체 회의로는 1978년 덩샤오핑이 최고 권력을 탈취한 11기 3중 전회, 1989년 장쩌민이 총서기로 승진한 13기 4중 전회 등이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출되며 보통 20여 명의 정치국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국 정치의 실질적인 최고 권리기구인 정치국 위원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련의 직무를 겸임하고, 국가와 당내의 중대한 사무는 모두 정치국이 집단적으로 결책한다.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된 정책 결정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명의로 발표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사기관이며 당과 국가의 일상적인 지도기구이며, 평소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직권을 이행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결의는 보통 중국 공산당 중앙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발표되며 합법성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결의보다 약간 낮다. 공화국이 수립된 상술한 10년 동안 전국이 줄곧 정치적 동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체제는 최고 권력에 봉사하고 여러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가 정치 구조는 고정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국권 및 그 직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주로 장쩌민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형식을 개념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정치국 위원이 맡을 자격이 있는 중요한 직무는 약 30개이며 각 정치국 위원회는 그중 하나를 맡거나 여러 직무를 겸임하고 있는데, 특히 맡은 직무의 중요도는 위원의 정치적 실력을 반영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이며 당무를 전면적으로 통일한다. 중국 공산당 장정에 따라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적처의 업무를 주관한다. 총서기는 중앙서적처를 통하여 직접 전국 당무에 대해 일상관리를 진행할 수 있고, 정치국 회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실행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모든 정치국위원은 매년 총서기에게 서면 수치를 진행해야 함으로써 총서기의 전국 중요한 간부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비록 총서기 직무 자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은 당무와 간부 관리에 국한되지만, 총서기 자체의 직무 직권만 이미 전국 제1이며 관례에 따라 총서기는
보통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여 최고 권력을 전면적으로 장악한다. 또한 여러 전문위원회의 형식으로 전국 정무에 대해 직접 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 중국의 실제적인 최고 지도자이다. 중앙서적처는 중공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일상적으로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서기처 산하의 특별한 직능보문과 사무기구와 동일한 당무와 전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무를 설치한다. 중앙서적처는 보통 서명서적처서적을 설치하는데 그중 1위의 서적처서적은 서적처 업무를 일상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책임지고 서적처 상무서적이 있는데 이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 식물을 중국 공산당 중앙부총서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이 겸임하며 동시에 기타 중요한 직무를 겸임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규율검찰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규율검찰기관으로 주요 직권은 부패 척결 중급위원회 위원이며 당대표 대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중앙위원회의 등급보다 미미하며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간부 대회에서 부패의 보편성 때문에 이 위원회는 거의 전국 간부의 생사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급위원회 서기를 총력으로 치고 정치국 상무위원 한 명이 맡아 중국 정치에서 상위권의 요직을 맡고 1위의 부서서가 서서처 서기직을 겸임하여 중요도가 기체 정치국 위원회 문턱에 겨우 도달하게 되었다. 중앙판공청 주임은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중공중앙의 대류 총관 총서기의 그림자이다. 중판공실 전 과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은 주로 중공중앙의 일상 행정 관리를 책임지고 중공중앙의 제반 정책 결정을 집행한다. 중판주임은 중앙서기처 서기로 이름을 담당하며 그 업무는 판공청의 일상 행정을 주관하는 것 외에 더욱 중요한 업무는 총서기의 밀착비서로서 그 직무 권리는 총서기의 의지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왕대의 말에 의하면 담임 선생님은 총서기를 데리고 문건 서리를 회열하고 중앙통제중앙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왕샤오더는 중판공실 주임도 순수한 행정경리일 수 있다. 동관 지도자들의 출장 숙박 및 프린터 수리 등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현 중판공실 주임 차이치는 정치국 상무위원 서기처를 겸임하고 1위를 차지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는 주로 간부 관리 및 조직과 대오 건설을 책임지고 전국 관료 시스템을 관리한다. 중족부는 전국 고급 간부의 심사 선발 임용 방면에서 거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간부 임용의 결정권은 각급 당위원회의 수중에 있지만 중조부가 가진 건의권은 여전히 많은 간부들이 꿈에 그리던 승진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다. 중족부대 간부 대오를 통해 미래의 배치를 진행하면 향후 10수년간의 국가 정치구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중조부의 전력 순위는 중공중앙서적처에 있으며 몇 직능부서의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족부 부장이 승진받을 기회도 기타 직능부서보다 크다. 문명은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라고 불리는데 이 위원회의 업무는 매우 저조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부서이다. 이 위원회는 1997년에 설립되어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선전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이다. 새 세기에 들어서 매스컴이 급속히 발전하고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중국에 침투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설립한다.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 이후 이 위원회의 주임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중선부 부장이 부주임이다. 위원회의 관할 범위는 언론, 뉴스, 인터넷을 포함한다. 20여 년간의 업무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업무 성과는
본 방송의 일부 시청자들에게 깊은 통각을 주었다. 현재 이 위원회의 주임은 정치국 상무위원 차이치이다. 정법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법위원회라고 불린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권리가 있다. 각종 사회 악분자들을 위해 체포, 기소, 재판, 구금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이전에 정법위원회는 무장경찰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사회 대중을 겨냥한 모든 국가폭력기계를 거의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실제 효과로 말하자면 정법위는 사회 치안을 전면적으로 장악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실제 집행과 해석의 권리를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거의 완전히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일찍이 전국에서 실제 권력이 가장 큰 부서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8년부터 무장경찰부대의 지휘권이 중앙군사위원회에 귀속되었다. 이번 권력 수수는 저우융캉 사건의 여파로 여겨지고 있다. 이때부터 각급 정법위원회는 동급 무장경찰부대의 지휘권을 잃고 가장 단단한 총대를 잃고 지위가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앙의 핵심적인 실권 부서이다.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사무실, 약칭 중앙외식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로서 외교정책 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기구로서 공화국이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동지들이 업무를 주관할 때 중국 외교의 진정한 운영자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적상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외교 25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외사판도 중앙의 변두리 부서에서 점차 권력의 핵심인 외사판공실 주임에 접근하고 있으며 심지어 앞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중선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라고 불리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선전사상 관련 여론과 언론 매체 업무를 주관하게 하는 직능 부서이다. 중선부는 일찍이 중공중앙의 중요한 부서로 하여금 문명북성이 세워진 후 문명북의 하급 부서로 조정되었다고 선포하여 중요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중앙동전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라고 불리며 주로 중공중앙의 단괴 사업을 책임지며 구체적으로 다당 압작 소수민족 종교사무, 비공경제교포사무, 단괴 지식분자, 홍콩 마카오 대만 사업, 사강사업 등 방면을 포함한다. 동전부의 업무는 핵심 권리와 정협의 업무와 고도로 일치하며 동전부 부장은 전국정협 부주석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정치국 위원에 속한다. 담당할 수 있는 직무 중 비교적 변두리의 직무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책연구실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두뇌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으로 전환시켜 정치 이론 정책을 연구하고 초안 문건을 작성하였다. 정책 연구 시 실제 권리가 없고 그 중요성은 전적으로 중앙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연구실에 대한 신뢰 정도에 달려 있다. 결국 중국에는 유사한 이론 연구 역사가 여러 개 존재하며 막료 기구로서 그 영향력은 전적으로 정책 결정자의 선에서 비롯된다. 정책연구실 주임의 신분으로 정치국 위원 및 서적처 서기를 겸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3대 국사 왕혼영에게 준 개인적인 영광이다. 국무원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수장이며 과가의 최고 행정장관이며 대외적으로 정부 수반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공화국의 정체를 대표하며 인민대표 대회제도이다. 국무원 및 중앙인민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직접 책임진다. 국무원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전국 정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일 만기를 위해 건국 이래 정치적 지위의 각도에서나 실제 권력의 각도에서나 국무원 총리는 줄곧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으며 현 국무원 총리 리창은 시진핑이 저장 시기에 양성하기 시작한 친밀한 파트너이다. 국무원 부총리 협조 총리 분관 국무원 업무 순위 1위의 부총리는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 1명이 담당하며 현재 국무원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분관한다. 1위의 부총리와 다른 몇 명의 부총리의 차이점은 주로 정치적 지위의 차이와 분관 업무의 중요도가 더 높다는 데 있다. 최근 20년 동안 1위 부총리 균분관 재정과 발전개혁 현직 1위 부총리 딩 쇠샹은 시진핑의 밀착 막료를 오랫동안 맡아 차기 국무원 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로 삼았다. 다른 순위의 몇몇 부총리들은 정치적 지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 사실 권력은 분관 업무의 범위에 달려있다. 분관 업무의 범위에서도 측면에서 신뢰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 활약을 펼친 류허 부총리는 4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주관하는 핀테크공 업적 프로젝트 전 발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가오광은 심지어 1위의 한정 부총리를 제치고 3위의 후춘화 부총리는 3농부 평등 사업을 분관하여 국가 당면 사업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국무위원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부과급 지도 간부이지만 정치적 지위는 부총리보다 약간 낮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무원 산하의 가장 중요한 몇 부위, 국방부, 외교부, 공안부의 부장이 모두 국무위원을 겸임하여 그 직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몇 명의 부장 외에 국무원 비서장도 보통 국무위원을 겸임한다. 또한 부총리와 유사한 분관의 여러 방향의 업무를 부총리의 보충으로 전임 국무위원 1명을 두고 있다. 국무위원은 정치구 위원이 맡을 수 있는 직무 중 가장 낮은 문턱이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의회제이며 국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회 회피 기간에 전국인타상무위원회가 대회 직권을 행사하고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타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책임지고 주관하며 전국인타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보통 매년 한 번만 개최되기 때문에 상무위원회는 대부분의 시간에 직접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고위 관리를 임면하거나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을 불법 조직으로 선포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조작은 권력게임의 기본 규칙에 완전히 위배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론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권력이 커서 위원장이 직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실제 직권 행사 기회가 많지 않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조사 연구, 각종 보고 청취, 법률 제정을 주로 담당한다. 비록 완전한 자주를 할 수는 없지만 주관제 법률만으로는 이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실제 직권 크기는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의 버금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할 수 있다. 순위 1위인 부위원장은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보조하며 인민대표대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직무 권리 면에서는 법률 제정과 개정을 주도하나 최종 정책 결정권은 없다. 중국 최상위 정치서 변두리 직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이 거의 없는 정협 부주석보다 여전히 현저히 강하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국적인 조직을 전국적인 정치협상과 자문기관으로 만든다. 전국정협은 직무 직급만 있지만 실제 권리는 없다. 단지 토론 건의와 비판의 몇 가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직권만 있다. 비록 전국정협은 실제 직권이 없지만 관례에 따라 전국정협 주석은 보통 타이완, 홍콩, 마카오, 신장, 티베트 관련 일부 업무를 분관한다. 또한 전국적 지도 간부인 전국정협 주석으로서 숭고한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정계에서 여전히 일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직권 에너지로 말하자면 부총리와 가깝다. 전국정협 상무부주석은 전국정협 주석을 협조하여 정협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직무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자체의 직견만으로도 어떠한 실제적인 권리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최상위 정치의 변두리이지만 정치적 지위로는 여전히 다른 정협 부주석보다 높으며 이 직무는 정치국 위원이 맡을 수 있는 모든 직무 중 권력의 핵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직무이다.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며 국가주석의 주요 직능은 전국인화기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주석령을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세와 외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주석은 어떠한 국가기관도 지도하지 않고 입법 군사권리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전국인타격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령에 서명하는 것을 책임진다. 국가주석은 국가의 최고 대표로서 현재 중공중앙총서기가 국가주석 겸 중공중앙총서기를 겸임하고 있으며 허실합일의 국가원수이다. 국가부주석은 국가주석의 위탁을 받아 국가주석의 일부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전형적인 명예성 직위이다. 비록 10여 개의 셈은 거의 없지만 정치적 지위는 매우 높다. 만약 당내 직무를 겸임한다면 보통 상위권에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하나의 기구로 만들었고 두 간판의 인원 구성이 동일하며 당과 국가의 최고 군사지도기구의 총칭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군대 통수권자이며 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를 장악하며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직무 중의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겸임한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군대의 실제 최고 경영진이며 보통 군인이 담당하고 현재의 배치는 두 사람으로 그중 한 사람은 군대 건설에 분관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분관 작전에 분관하며 중앙군사위원회의 업무는 여전히 중공의 집체지도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모두 부주석의 실제 직권은 제한되어 있으며 반드시 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도 및 기타 몇 명의 군사위원회 지식회에 비로소 군대에 대한 일상관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부장의 정책 결정권을 실시할 수 있다. 권력의 크기로 말하자면 부총리와 가깝다.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는 중국 전체 봉강대대식물 중에 첫 번째 거래이다. 상하이시는 중국 제1의 대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이다. 장점인 이래로 연예인들이 뜻밖의 낙마를 제외하고 모든 상하이시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여 상하이시 당서기로 취임한 것은 매우 높은 정치적 전도를 의미하며 현직시 당서기 천지닝의 이력이 매우 눈에 띄며 차기 정치극장위원회의 유력한 인선이자 미래의 잠재적인 총서기 후계자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시는 공화국 수도시 당위원회 서기로서 정치국 위원이 맡을 자격이 가장 높다. 역사적 경험만 놓고 말하자면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베이징시 당위원회 서기는 정치적 지위에서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보다 약간 낮다. 광둥성은 중국 경제의 중심이자 개혁개방의 최전방이다.
최근 20년 동안 정치국 위원이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중앙에 진출하기 전에 대부분의 정치 스타는 광둥성에서 재직한다.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는 베이징시 당위원회 서기와 동등하다. 텐진시는 현재 4개 직할시 중 가장 암울한 상황에 있다. 정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직할시 시위원회의 서기가 정치국 위원인 관례 덕분에 어느 정도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 당서기는 정치국 위원인 천리어가 맡고 있는데 정치적 지위 하락과 경제 성과가 좋지 않아 앞으로 텐진시 당서기는 정치국 위원 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로 역대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는 모두 정치 스타였다. 비록 같은 직할시이지만 실제 정치 지위만 놓고 볼 때 충칭시는 여전히 상하이와 베이징에 미치지 못한다. 현시 당위원회 서기원 가구는 신주 우주선 공정 총지휘자를 지냈으며 신세대의 정치 스타이다. 신장 위월자치구 당위원회 서기는 신장사회가 다시 안녕으로 돌아가면서 소수민족 지역 안정 유지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신장 당위원회 서기는 앞으로 정치국에 겹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방 간부 직무이다. 현재 정치국 위원 직무 중 중요한 도박 순위는 하위권이다. 정치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정치국 위원은 더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일부 성의 지방 수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중앙당학교 교장 직무는 간부 대호 건설을 주관하는 정치국 위원이 겸임한다. 직무 자체의 중요 정도로 말하자면 중앙당학교 교장 직무는 정치국 위원이 겸임하는 급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식물은 아마도 기타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정치국 위원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현재 중앙당학교 교장은 여전히 전임 중조부 부장 시진핑의 동창 친구인 천씨가 맡고 있다. 이 순위는 최상위 지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합니까? 지도자 여러분의 댓글과 수정을 환영합니다.